라디오 코리아 모닝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를 모시고 실생활과 밀접한 노동법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직원의 외모와 관련된 차별 소송이 지난주 샌디에고 고등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모, 이 생긴 것도 노동법 차별 소송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소송은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차별 대우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차별의 사유를 보면 결국은 인종을 근거로 한 race discrimination이 되겠는데요. 네. 그 팩트가 아주 인트레스팅합니다. 전 고용주가 머리를 잘라야 한다고 강요를 했고 말했을 때 자기를 인종을 근거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소송의 이 획기적인 점은 올해 1월에 발효된 크라운 액트라는 법에 따른 최초의 소송이라는 점이 되겠고요. 캘리포니아는 오랫동안 인종과 피부색을 근거로 지원자와 직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2019년에 캘리포니아 의원들은 천연 모발을 위한 존중하고 열린 직장 만들기를 의미하는 크라운 액트라는 법을 통과시켰고요. 크라운 액트는 Create a Respectful and Open Workplace for Natural Hair라는 SB 188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인종에는 머리카락 질감과 보호용 헤어스타일을 포함해서 역사적으로 인종과 관련된 특성에 근거한 헤어스타일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원의 헤어스타일도 인종차별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차별할 수 없는 보호 대상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헤어스타일이 다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인종과 관련된 특성이 있는 헤어스타일이어야만 가능하고요. 보호받는 헤어스타일 유형 중에 하나가 락스, dreadlocks라는 구체적으로 이 케이스에 언급되고 있는 헤어스타일이 되겠습니다. 한어로 번역을 하면 댕기머리가 되겠고요. 주로 이제 흑인 문화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문화에서 굵게 이렇게 묶는 머리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네. 크라운 법은 유색 인종 직원에게 불평등 및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장과 몸 단장 등의 회사 정책을 대상으로 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용주는 이것이 단순한 오해, 불법적인 편견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소송을 보게 되면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 차별, 복장 규정 및 몸 단장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크라운 법을 과연 다루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지역 외에도 13개의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연방 버전의 크라운 법이 하원과 상원에 모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현행 노동법 준수화 교육이 분쟁 예방에 가장 효율적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판례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요. 캘리포니아주의 공정고용주택부에서 최근에 공정기회법 위반을 식별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단속에 힘쓸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공정기회법이 뭐고 또 우리 고용주에게 주어지는 법적인 의무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Fair Chance Act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공정기회법은 직원이 5명 이상인 고용주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자가 조건부 고용 제한을 받을 때까지 지원자의 전과 기록에 대한 조회나 공개 요청 또는 고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Fair Chance는 고용주가 구인 광고에서 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의 유형에까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 법은 고용주가 범죄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구인 광고에 공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범죄 없다거나 또는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함 등의 본법에서 금지되는 광고 내용이 포함되겠고요. 이러한 광고는 고용주가 지원자의 범죄 이력과 지원자가 제공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Fair Chance Act의 요건을 위반하는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Fair Chance Act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공정고용주택부는 온라인에 게시한 보험법을 준수하지 않은 구인 광고 및 자료를 계속 식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FEH의 보고를 보면 온라인 구인 광고에서 고용주가 범죄 기록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해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온라인 구인 광고를 하루에 500개 이상 발견을 했다고 전했고요. DFEH는 이러한 위반 사항을 문서화하고 불법적인 광고를 제고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통지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고용주는 이런 규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가셔서 샘플 양식과 안내서 교육 비디오까지도 DFEH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DFEH의 법 집행 태세와 온라인 구인 광고 모니터링을 보게 되면 고용주는 채용 및 채용 관련 자료를 좀 더 깊게 검토하고 이 Fair Chance Act를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고문과 상의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직원은 Fair Chance 법에 따라서 클레임을 제기하고 보상적 손해, 징벌적 손해, 또한 변호사 수임료까지 포함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고용주가 이 본법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책임이 클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직종에 따라서는 범죄 그 여부를 살펴보는 신분조회 이런 것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조건부 offer, conditional offer, 이 마지막 한 단계 범죄 과연 조건만 점검하는 것을 놔두고 다 오케이 된 상태에서 예. 조건부 오퍼를 준 후에만 이러한 전과를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네. 자, 내년 1월 1일이면은 AB 1033이라는 법안이 발효가 됩니다. 이 직원의 가족 의료 휴가법에 주는 영향을 주는 그러한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고용주와 직원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조심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AB 1033은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CFRA가 되겠습니다. 많이 말씀을 드린 그런 이슈가 되겠는데요. 휴가가 확대되어서 12주 동안 직업이 보호되는 휴가를 제공하고 심각한 질병 및 건강 상태를 가진 시부모까지 이제는 돌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현행 CFRA는 직원이 심각한 건강 상태를 가진 자녀, 부모, 조부모나 형제, 자매, 배우자까지 이제 가능했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 적용 범위가 시부모까지 확대되겠습니다. AB 1033의 사실 더욱더 중요한 점은 분쟁이나 클레임이 생겼을 경우인데요. 소규모 고용주 가족 의료 휴가 조종 시험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원이 5명에서 19명 사이인 고용주에게 적용이 되고요.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고용주나 직원은 모든 당사자가 DFEH의 분쟁 해결 부서를 통해 조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AB 1033은 적격 직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해야 되고요. 직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DFEH의 분쟁 해결 부서에 연락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AB 1033은 직원이 DFEH의 분쟁 해결 부서에 연락한 날부터 조정이 완료되거나 실패한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전화가 끊어진 여보세요? 모양이죠? 네. 시간이 또 다 네, 되고 시간이 다 말았네요. 됐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